근데 이게 왜 올랐을까요? 그냥 떨어지면 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게 네. 다 덤벼 이렇게 막 멋지게요. 다 덤벼. 네, 들어와. 다 덤벼. 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화면 대신에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꼼꼼하고 세심한 전문가 신광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매일 뵈니까 진짜 가족 같네요, 이제. 네. 그렇죠?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가족. 네. 매일매일 뵙고 있네요. 네. 근데 제 가족을 또 만들어 주신다고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올해 예. 제 신랑감을. 저희 가족이랑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네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장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도 드디어 기관이 매수세로 거의 한 달 만이죠. 한 달 네. 만에 매수세로 코스피에서 유입이 됐는데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기관들의 매수세는 조금 네. 이전에도 중간중간 들어오긴 했었는데 별로 조금 믿을 수가 없고 자꾸 너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조금 장 초반에 오늘 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좀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한번 보시면은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다가 코스피의 지금 흐름이거든요. 장 후반 돼서 이제 지수가 오르니까 개인들은 빠져나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장 후반 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오르면서 끝났는데 아침에 시작해서 상승으로 가던 그런 주가가 다시 하락으로 왔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하고 하락으로 하고 상승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위아래로 변동성을 좀 보였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제 미국 지수가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오늘 네. 나스닥 선물이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보였을 때 이런 경우에 장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 지점을 잡아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쨌든 어제 다우지수는 올랐고 S&P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싶으면 쌀 때 살려고 노력하고 위에서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 그 전에 그 손실로 묶여있던 그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반응이 나오면서 계속적인 급등을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의 그런 흐름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물려있던 종목,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기술 같은 경우가 장중에 조금 들썩이긴 했고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또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또 들썩이기도 했고, 근데 그런 종목에 물려있는 경우에 지금 큰 폭의 하락을 지금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간에 한번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럴 때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매도 마인드를 좀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네. 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 네. 미국 증시가 지금 S&P 500 같은 경우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업 지표가 지금 양호하게 나오면서 그 이런 어떤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부양책도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실적들도 조금 괜찮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이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뭐 다우존스나 다 이제 뭐 1%의 상승을 보였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유가도 원래 이제 가격에 그러니까 유가를 보면 그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고요. 유가의 가격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5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가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치면 한 60에서 70달러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뭐 미국 종목 중에는 뭐 엑소모빌이나 뭐 옥시덴털 뭐 페트롤리움 이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 종목 중에는 이제 뭐 화학주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 드라기가 총리가 되면서 이탈리아 총리가 되면서 그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옐런의 그런 페드 의장이었던 옐런이 재무장관을 하고 있고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기가 이제 그 이탈리아 총리를 맡으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 좋은 지표들과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근데 사실 지금 주가는 그걸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주가는 네. 유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면 이 굿뉴스가 나중에 배드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당분간 장기적인 추세 상승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상태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지표도 계속적으로 좋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흡수하려고 하기 전에 시장에서 그거를 흡수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올라가다가 그걸로 인한 유동성 흡수로 인한 조정이 나온다면 네. 그게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목별로 치면 한 20-30% 정도의 하락을 네.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이 네. 30% 하락하면 네. 7,000원이죠. 7,000원이요. 네. 네. 그게 수학 다시 시간인 제자리를 줄 알았다. 가려고 하면 네. 몇 프로 정도가 올라야 되나요? 30%요. 아닙니다. 50% 정도가 올라야 돼요. 아, 진짜요? 예, 10,000원이 7,000원이 됐을 때 7,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7,000원의 반인 금액이 아,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주식이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30% 하락하면 그 7,000원짜리가 50%를 올라야 다시 제 가격에 가거든요. 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약간 역발상인데 그 30% 하락을 피하면 50%를 먹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까지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손실을 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좀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어떤 적극적인 매매를 해서 그 부분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적극적인 매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그 30%의 손실을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0%의 손실을 피하면 50%의 수익을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오히려 좀 더 조심하면서 오히려 좀 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자. 지금 지수는 많이 올랐다. 여기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종목들이 더 갈 거예요. 시장에 사실 사람들이 과열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열권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열 시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과열 시장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지만 매매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과열권에서 그 조정이 나오거나 어떤 지표나 그리고 어떤 회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장이 만약에 겁을 내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들도 겁을 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자. 그 부분만 피하면 본인이 여태까지 30% 손실을 냈건 뭐 얼마의 손실을 냈건 간에 30%의 손실을 냈더라도 그 부분만 피하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다. 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자세로 시장에 접근을 하면 이 작은 손실을 피하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에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거 스캔하시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0000-04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설 명절이 있잖아요. 네네네. 큰 명절을 앞두고 월화수 이 3일 동안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보수적인 의견을 취하면 될까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설 명절 때 지금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부도 났을 때가 네. 명절이었어요. 네, 명절 때 그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듣고 명절 내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음이 좀 불안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설 네. 명절에는 사실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저는 그 추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오히려. 추석 때는 이제 주식을 잘 안 가져가는 네.
그게 이제 한번 그렇게 맞아보면 다시는 그 부분이 그냥 싫거든요. 그냥. 트라우마로 네, 네, 남아졌구나.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한 사안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네.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에요. 당장은 즐기자. 당장은 즐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조정이 초반에는 네. 조금 이번에 나온 그 조정만큼 뭐 그냥 조금 이번에 나온 조정도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 단지 그냥 이틀짜리였는데도 계좌는 한 10%에서 15%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전체 네. 계좌가. 올라갈 때는 각 종목을 갖고 뭐 상한가를 맞아도 그 종목의 포트 중에 굉장히 작은 종목 하나가 상한가를 가는 거지만 시장이 그렇게 이틀만 내리면 전 종목이 전부 다 내리면서 계좌 자체가 10% 15%가 그 하락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수가 만약에 20%가 빠지는 상황이 되면은 전체 계좌가 30%에서 40% 정도가 깨집니다. 근데 그런 분명히 그런 그 지금 이제 상승으로 계속 가는 길목에 그런 조정들이 계속 있는데 분명히 그런 핵폭탄급의 그 정도의 조정을 주는 조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모든 시장의 조정 중에 가장 큰 조정은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다. 파월 의장이 연설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연설을 하지 않는 와중 중에도 또 뭐 연방은행 총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점도표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뭐 어떤 발언을 하는데 그런 발언 속에 시장이 뭔가를 겁을 낸다라는 느낌이 오면 그 부분을 빨리 동물적인 감각으로 감지를 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좀 느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그런 동화가 돼서 그 느낌을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느껴야지 네. 본인이 그 센 척하면 안 됩니다. 네, 센 결국에 척하면 계좌 안 된다. 맞으면 전부 다 그 멘탈이 온전하지 않은데 괜히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괜히 센 척하면서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하락에 40% 정도, 30-40%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놓고 네. 아, 이 하락은 맞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했는데 막상 맞아 보니까 이빨 깎게 물고 있어도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그거를 이제 때릴 줄 알면서 그냥 맞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저도 이번에 좀 약간 느꼈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락의 반복이 조금 더 크고 그다음 조금 더 크고 나중에 한 번은 되게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을 계속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잘 들으면서 좀 조심조심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설 명절에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수적인 의견 가져가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 오늘 셀트리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조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국내 최초이면서 세계에서는 세 번째라고 해요. 네.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네. 주가를 살펴보면 오늘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에 있는 그룹주들도 보합권에서 장 마쳤는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동산을 살 때 네. 부동산을 잘 모르면 똑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을 잘 모르면 그냥 비싼 걸 사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맞아요. 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부동산은 비싼 거 사고 주식은 히든카드 보지 말자. 네. 맞아. 제가 매일 계속 말씀을 강조해 드리죠. 주시고 네. 계시죠. 히든카드 보지 말자. 지금 주가 히든카드. 흐름 보면 네. 셀트리온이 이게 왜 치료제가 나왔는데 안 오르냐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 전에 올랐잖아요, 많이. 네. 예, 그게 아니었으면 이게 올랐겠어요? 예. 그냥 그 전에 다 올랐는데 이제 와서 지금 싼 고점까지 찍고 한번 밑으로 출렁였다가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되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줬어요. 미리 줬죠, 미리. 네. 예, 미리 여기 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오다가 재료 나왔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네.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너무 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네, 함부로 조심할 뭐 수 말씀을 없네요. 못 드리겠는데 네. 네, 이거 그냥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같은 이유긴 한데요. 애플카 협력 소식에 기아차가 연일 강세 보였잖아요. 네. 오늘도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근데 기아차 오늘 장중에 96,000원대까지 뚝 떨어지길래 저는 또 철렁했어요. 네. 개미 입장이니까. 네네네. 주린이 입장에서 또 철렁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상승하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네. 장 초반에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자동차 주식들이 장 초반에 하락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많이 있었고 근데 이게 왜 올랐을까요? 애플카 협력 소식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주식을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고 네. 그냥 떨어지면 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게 네. 그냥 쉽게. 내려와라. 내가 받아줄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네. 아까도 어떤 분이 기아차 이거 조정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입장이네요. 네. 이거 팔면 무슨 종목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을 파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 팔고 나서 다른 종목 사실 게 뭐가 있으신지 예,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종목이고 이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그 이슈고 오늘도 포드가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요. 시간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네. 왜 그랬냐면 CEO가 나와서 그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맞아요.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겠다. 네. 나는 거기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가 그렇게 추세가 흐름이 많이 바뀌고 지금 기아차가 애리조나 공장에서 뭐 애플이랑 뭘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차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시장에 지금 중심에 있어요. 그게 이제 현대차가 아니라 지금 기아차로 붙었거든요. 네. 지금 전고점을 어제 뚫고 당연히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자동차 그 부품주나 이런 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데 네. 아, 기아차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내려오면 살 사람들이 사람이 많다. 많으니까. 아직도 많다. 네. 네, 이 정도 하락도 더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락이 좀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하락해도 그냥 사고 싶은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기아차입니다. 이거를 아까 저한테 종목 상담 하시려고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유, 그냥 이렇게 다덤벼 이렇게 그냥 남겨드렸는데 이거 팔면 뭐 사실 수 멋지게 한번 있으시겠어요?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감독님 잡아주세요. 다덤벼 이렇게 막 멋지게요. 하나, 둘, 셋. 다덤벼. 소심하게 했습니다. 이거 가끔 앵커님이 좀 보여주세요. 네, 불편한 걸 시키셔갖고. 참. 그래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걸요? 번 더? 매니저나 아니요. 네. 일단 친구들이 앵커분이 시키는 거를 좀 잘 하라고. 그쵸? 네.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다시. 감독님 원샷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들어와. 다 덤벼. 방금 멋지셨어요. 네, 그리고 저 네. 추가 질문 한 가지 있어요. 네. 방금 전에 전문가님이 포드가 앞으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얻을 종목 어떤 네. 게 있을까요? 포드가 전기차에 올인을 한다면? 네,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포드를 사면 되잖아요. 있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네, 포드를 네네. 사면 되잖아요. 그냥 포드를. 포드. 네. 만약에 근데 한국 주식에서요. 우리나라 시장. 그냥 포드를 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포드나 혹시 GM이나 오늘 추천 종목이 포드신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오.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몰랐는데.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셔야 돼요. 미국 주식을. 어차피 국내 주식도 뭐 매매할 때 처음에 그냥 증권사에 문의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입문하셨겠지만 네. 지금 미국 주식도 그냥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다 돼 있고요. 그냥 그 부분을 자꾸 외면하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어려워요, 난이도가요. 네. 미국 주식은 워낙에 덩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수급이나 이런 거를 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갑니다, 주가가. 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네. 되게 정직하게 움직이고 하니까 그냥 그 포드나 이런 어떤 GM이나 그런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포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듣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미국 시장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세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네. 코스닥 시장에서 펄어비스가 굉장히 활약했거든요.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오늘 펄어비스가 14.86% 급상승했는데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게임주고 네. 텐센트에서 뭐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을 거절했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신규 게임 뭐 런칭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미리 조금 많이 올랐고요. 차트를 네. 보시면 미리 올랐고 이것 또한 아까 또 어떤 분께서 저희 노란톡방에 또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더 갈 것 같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소폭의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만약에 내릴 거였으면 오늘 내렸거든요. 이게 지금 어제는 네. 윗꼬리 없이 그냥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시작해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아까 그분께서 질문하셨을 때 양봉으로 전환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조정을 줄 거였으면 그냥 이 아래 꼬리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밀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도 뭐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몰랐고요. 근데 조금 네. 더 갈 것 같다. 그냥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 있다. 밑으로 내려도 살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 네. 이제부터 슈팅권에 이제 슬슬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슈팅권에 들어가는 종목 하나, 최근의 종목 하나 보여드리면 HMM이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 HMM의 흐름 중에 지금 올라가다가 상승폭의 각도가 갑자기 커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2,000원, 13,000원, 14,000원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면 또 이런 식의 조정을 줘요. 물론 조정을 주고 옆으로 힘을 모아서 한 번 더 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한참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요런 모습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아까 보면 요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평상시 대비 좀 요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 거잖아요. 이 HMM으로 한번 그런 어떤 패턴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패턴들은 비슷비슷하니까 요 정도의 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물론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냐? 아무도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매도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태까지 농사를 잘 졌으면 이거를 그냥 뭐 열매가 다 썩어서 떨어지기 전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이제 따먹자. 네, 그거를 그냥 수익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 분할로 나눠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차피 맞출 수 없으니 나눠서 좀 수익 실현을 이렇게 하면서 며칠에 걸쳐서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나가는 준비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조금 수익 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실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전남 신안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소식에 오늘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 유니슨이 17%대 급등했고요. CS 베어링도 7%대, KPF 4%대, 동국산업 3%대, 태용도 5%대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결론은 네. 이거는 매도입니다. 매도요? 매도고요. 예, 제가 이것도 이미 히든카드가 나온 거다. 아니요, 그건 뉴스예요. 뉴스에 네. 팔아라 이런 부분인데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제가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이거를 네.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좀 빨리 매도하자. 지금 이거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를 이탈했고 다른 풍력주들도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어제 또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을 지금 여기 보면 양봉이 있는데 이 양봉을 무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네. 지금 잘못하면은 이게 나락으로 가게 생겼어요. 요 상태만 봤을 때는. 네.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지지가 안 나오고 이렇게 밀렸을 때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이게 지금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손절을 안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하루 정도 더 기다렸으면은 조금 손실을 줄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아쉽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이거 빨리 팔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패턴을 보시면 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주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뉴스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뭐 하다 보면 오늘도 뭐 수수차가 나왔지만 네. 또 아니면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 뉴스가 나오면 네. 이 부분은 어차피 매물도 여기 다 쌓여 있고요. 이거 넘어가기 쉽지 않고 뭐 당장 그게 시행돼서 당장 뭐 몇십억, 몇백억, 뭐 몇천억 이런 수주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풍력 사업을 하겠다. 뭐 그런 건 되게 흔한 거예요. 뭐 스마트 그리드 뭐 투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런 이슈들은 하루 이틀밖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상승은 이거는 이제 기회죠. 매도 기회. 그러니까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매도 기회고요. 그 부분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면은 아까도 그냥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우리기술 이런 것도 3파 다 나오고 상승 3파 다 나오고요. 내려가다가 이 급등이 나와도 윗골이 맞을 수밖에 없죠. 여기 다 물려있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자기 다 물려 있어서 고생하고 있다가 본전 왔는데 이거 뚫고 가기 쉽지 않죠. 이거 물량이 계속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내려오다가 이렇게 터지는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네. 유니슨도 아까 켜켜이 쌓여 있죠. 횡보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잡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빠져나오는 기회 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나올 수 있게끔 보시면 여기 어제 상담하신 분 우리바이오인데 내려오다가 급등 줬을 때 여기서 못 팔았죠. 이거 여기 지금 이만큼 다 물려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거 밀죠. 제자리로. 지금 그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양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기술 아까 그 말씀하신 분 절반 파셨다고 하셨는데 네. 나머지 부분도 빨리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갑자기 종목 상담까지 네, 이어졌습니다. 그 유니슨도 지금 기회 줬을 때 빨리빨리 네. 나오자. 근데 좀 먼저 나온 건 좀 아쉬운데 뭐 그 부분은 뭐 맞출 수 없으니까. 그럼 대부분의 네. 해상풍력 에너지 주에 대해서 다 속하는 말씀인가요? 네. 오, 그거는 그렇구나. 재료가 소멸했습니다. 재료가 소멸했다. 네, 재료 소멸했고요. 네.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 출발하지 않아요. 네. 그게 만약에 주가가 바닥권에 있었다면 새로 출발을 했었겠지만 근데 실적이 받쳐주고 그런 게 빨리빨리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미 들어놓은 상태에서 뉴스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뭐 제 아무리 셀트리온도 치료제가 거기서 나오면 셀트리온이 저 바닥에 있는데 치료제가 나왔으면 그거는 그냥 점 상한가로 가죠. 근데 그 아무리 셀트리온이라 하더라도 네. 그게 꼭지에서 나오면 그쵸. 그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유니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종목인데요. 네. 금호석유예요. 금호석유가 계속해서 이 삼촌과 조카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잖아요. 네. 네, 언론에 따르면 오늘 조카인 박철환 상무가 배당금 확대 주주 제안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거의 10% 가까운 급등 보였습니다. 금호석유. 정확히 9.29% 급등하면서 27만 6,5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일단은 네. 그 경영권 분쟁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 금호석유 자체가 지금 유가가 오르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이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떤 종목을 살까 하다 제일 먼저 샀던 게 이 금호석유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차화정이라고 해갖고 자동차, 네. 정유, 화학 그때도 유가가 2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70달러대까지 올라가니까 이 화학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매매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아 이게 너무 지루해갖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좀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좀 이런 부분들도 뭐 막 요 정도 올랐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미 이건 천상계 주식이에요. 천상계. 네, 이미 이 상태에서 위에서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경영권 분쟁까지 붙어갖고 한번 다시 오버슈팅까지 나오면 나중에 뭐 그 유가가 오르고 막 근데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 붙을 수 있는 자리긴 한데요. 이건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뭐 어떤 회사의 가치나 이런 걸로 지금 오를 게 아니라 그냥 경영권 분쟁. 옛날에 한진칼처럼 한진칼 앞에서 그 오르셨던 그런 올랐던 그런 어떤 패턴을 보시면 한진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한진칼. 지금 아직까지는 뭐 초반부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위험하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회사가 그걸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뭐 크게 뭐가 변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이렇게 급등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급등을 이렇게 주기는 하지만 네. 또 그 이슈가 사라지면 네. 바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누구나 다 알면서 그냥 그 게임에 참가하는 건데 굳이 그런 게임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선수들만 그 선수들만 그냥 참가증을 끊고 들어오는 게 예, 그 선수들끼리만 네. 그거를 전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들 있으셨나요? 네, 오늘은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조금 이제 조정을 주고 네. 예, 조정을 주고 뭐 괜찮은 부품주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있거든요. 네. 기아차도 흐름은 괜찮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어차피 좀 저렴할 때 조금 이제
사고 또 이제 비쌀 때 파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 주식이 내려오면 사고 싶었는데 막상 내려오면 못 사는 것처럼 현대위아가 내려오면 사고 싶었는데 막상 또 내려오니까 또 갸웃하면서 또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매일 올라갈 때는 너무 사고 싶어 이러는데 만도도 막 올라갈 때는 문의가 엄청 많아요. 막 네. 8만 원 가구하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막 이러는데 이제 내려오면은 아무도 그 주식을 물어보지 않아요. 네. 싸졌는데 오히려 더 좋은 건데 어차피 뭐 만도 내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뭐 어차피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뭐 해서 갈 거면 뭐 내릴 때 사는 거죠. 뭐 오르는 날 사나요? 예, 좀 싸졌을 때 중간중간 가다가 조정이 당연히 나오고 조정 시에 나 이 종목 반드시 사겠다라고 노리고 있다가 네. 그 내가 기다렸던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오늘도 뭐 여전히 그냥 저는 자동차 주들. 자동차랑 네. 또 다른 부분의 어떤 분야 섹터가 있기는 한데 어떤 거죠? 아니, 그거는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처음 이제 네. 하고 있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한 며칠 지나고 제가 한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주에 대해서 눈여겨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신강서 전문가와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